네, 이제 이번 시간은 43회 기출문제 이제 실무 수행평가 실기 프로그램 활용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커튼하고 카페트를 도소매하는 개인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당사가 커튼하고 카페트를 매입하면 그게 상품이 되고 얘를 팔면 상품 매출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걸 먼저 생각하고 문제 1번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거나 또는 수정하래요. 일단 나랑 거래하는 거래처가 충청 커튼이고 오른쪽 보니까 사업장 소재지 종목이 변경돼서 사업자 등록증 4번을 받았대요. 자, 오른쪽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는데 우편 번호까지는 생략하래요. 그거는 등록하지 마세요. 이런 거네요. 자, 이것도 거래처 등록하러 가는 거죠. 정말 뭐 식은 죽 먹기. 자, 거래처 등록을 열어주시고 충청 커튼을 찾을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찾기 버튼 하신 다음에 충청 들어갔나요? 여기 맨 밑에 걸려있구나. 어쩌다 맨 밑에. 자, 그럼 충청 커튼에 보시면은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지금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주소가 바뀌었고 지금 주소를 좀 볼까요? 지금 주소가 대전시 중구네요. 바뀌었네요. 여기다 놓으시고 바꿉시다. 자, 우편번호는 생략이니까 저는 안 넣을게요. 우편번호 조회하다가 괜히 사실은 시간만 버리고 이럴 때가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자, 아래쪽에다가 상성동 287-10 정도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주소지 바뀌었고 종목도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나 봅시다. 자, 업태는 소매 및 도매 및 소매업 맞고요. 아래쪽에 커튼하고 카페트가 하나 추가됐네. 자, 더 이상은 없네요. 자, 2개 정도 수정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얘는 저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번째. 계정 과목을 추가하거나 적용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네요. 자, 어디로 가냐면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메뉴로 여기로 계정 과목 적용 등록 문제 볼게요. 신비 커튼 이 회사죠. 판매 지점 신설 확정으로 판매 지점별로 소액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38번의 전도금을 소액 현금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걔를 수정하고 관련된 적요도 추가로 등록하래요. 그럼 138번이라는 코드를 알려줬으니까 138을 찍고 들어가요. 그러면 찾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138. 잠깐 보시면 전도금은 빨간색이에요. 애초에. 전도금은 빨간색이라 여기 위에다가 아무리 바꾸려고 입력을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자, 이럴 게 우리가 계정 과목 적용 등록 실기 수업 하실 때 빨간색 계정 과목을 열어서 수정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었죠. 그 기능키가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제가 지금 눌렀거든요. 그럼 열려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 그럼 소액 현금 바꾸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현금 적요랑 대체 적요란에다가 적요도 한 개씩 추가해 주는 거네. 그러면 소액 현금 입력하셨고 아래쪽에 현금 적요가 왼쪽이죠. 지점별 소액 현금 지급을 하나 넣어주시고 자, 오른쪽은 대체 적요란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수가 뭐 3점 먹는 거야. 이렇게 그냥 주는 문제. 자, 마지막 3번째 4점짜리 바드럼이라는 명세서의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이 어음이 누구에게 받았었고 만기가 언제인지 이걸 등록해 주래. 가봅시다. 자, 우리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 아시죠? 자, 손익계산서 밑에 있는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월. 자, 바드럼에 갖다 놓고 더블 클릭. 입력이 안 돼 있네. 그치? 등록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얘부터 넣어봅시다.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이렇게 찍고 가요. 자, 만기일자. 지금 우리는 2020년도가 당해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기준으로 2019년이 전년도. 만기는 그게 이번 연도. 이런 식으로 잘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넣어볼게요. 만기일자는 2022년도. 그게 올해란 뜻인 거야. 2월 15일.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매년 연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언제는 2020년도가 당기고 어떨 때는 또 2021년도고 이렇게. 그 다음 넣을게요. 어음번호 앞에 020 우리은행 코드란 뜻이고요. 뒤에 날짜 2019 1215 날짜고 뒤에는 코드 1년 번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어음번호 2200 자수 걸죠. 넘어가서 발행일은 아이고 F2 눌러야 되겠네. 아름 커튼 걸어주시고
배송 아니죠. 넘어가고요. 거래일자가 2019년 12월 15일. 발행일자도 2019년 12월 15일. 전자어음, 은행은 우리은행. 지점은 충정로. 너무 쉬워요. 수정만 뭔가 잘못 입력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얘를 잘못 입력하지 않는 한 점수를 날려먹기는 쉽지 않은 문제. 그대로 옮겨주시고 2020 0310 그대로 넣고요. 다시 넣을게요. 004 2019 1210 9876 5432 하나 이렇게. 다시 하나가 끼네. 다시 004 2019 1210 9876 5432 321 됐네. 아이 됐죠? 자 금액 넣으시고요. 뒤에가 잠깐만 다시 여기서 1이 들어갔구나. 됐어요. 금액은 1500. 자수 발행인은 상대방. 양탄자 2019 1210 2019 1210 전자어음이고 은행은 국민은행 맨 위에 있고 지점은 충정로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 등록 하나 마무리. 자 끝났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거래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증빙에 의한 거래 입력. 자 우리 신용카드로 결제했네요. 금액은 11만 7천. 여기서 보자마자 증빙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이제 체크할 부분은 금액은 금액, 날짜는 9월 2일 이런 거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카드로 결제한 거. 자 오른쪽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납품한 후 거래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카드로 결제한 거래요. 거래처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 접대비에 나간 거죠. 근데 걔를 카드로 결제하면 미지급금을 잡는 거잖아. 날짜는 요 날짜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 카드. 접대비 금액은 11만 7천 원.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다 찾았네요. 나 넣어볼까요? 자, 일반 전표 넘어가시고 이제 날짜 보시고 9월 2일자 찍어 놓으시고요. 차변에 접대비 잡으시고 판관비죠. 접대비 잡아서 11만 7천 원 걸고요. 대변에 우리가 접대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미지급금이야.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될 수가 없잖아. 당연히 카드사 거는 거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앞에 기본적으로 왜 미지급금을 걸지? 미지급금 말고 다른 이름이 있나? 사실은 외상으로 나중에 결제할게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상매입금이라고 있는데 외상매입금은 주된 상품 매입했을 때만 쓰는 거니까 구분을 완벽하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거래래요. 그 아래쪽에 거래 명세서가 있네요. 자, 우리는 신비 커튼이에요. 내가 공급받는 자고요. 상대방이 공급했나 봐요. 아이 카페트. 밑에 볼게요. 날짜는 9월 10일이고요. 금액은 130이래요. 밑에 봅시다. 9월 10일에 상품을 구입하고 거래 명세서를 받았대요. 상품 대금은 전액을 말일에 결제하기로 했대요. 분개하래요. 자, 9월 10일자에 분개를 하라는 얘기죠. 샀죠? 뭐 샀어요? 상품 산 거야. 지금 카페트가 우리 회사인 상품이거든. 상품은 146번이고 저는 이제 이걸 아니까 입력했어요. 자, 금액은 130인데 대변에 아직 결제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말일에 결제. 이런 게 외상매입금인 거야. 거래처는 아이 카페트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넣었습니다. 3번 문제 가볼게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 자, 영수증이 하나 있네. 이거는 현금이란 뜻이니까. 이건 영수증은 카드 결제가 아닌 거야. 그냥 종이 쪼가리 영수증. 자, 7,000원짜리가 하나 보이고. 금액은 7,000원이고요. 그리고 자동 세차한 거고요. 날짜는 9월 20일이에요. 됐어요. 자, 문제. 업무용 승용차를 세차하고 세차 비용을 현금으로 줬대요. 승용차 세차하면 무슨 이름으로 처리하면 돼요? 차. 기름 넣고 유지하는 비용이죠. 차량 유지비. 대변에 현금. 금액은 7,000원. 날짜는 9월 20일. 내용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날짜를 잘 찾으셔야 돼요. 날짜가 안 보이면 어떡해. 안경 껴가지고 저도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게 눈이 안 보여요. 9월 20일자. 차변에 차량이랑 관계되는 것 중에 차량 운반구 아니잖아. 그치? 차를 산 게 아니라 차를 유지하는 거죠. 대변에 현금으로 7,000원이 나가는 걸로.
그 차랑 관계되는 계정 중에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회계 처리를 막 하실 때 차량이랑 관계되는 비용 중에 차를 사면 그냥 차량 운반구인데 첫 번째 차량이랑 관계되는 비용 중에서 특히나 차를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걔는 답이 뭐예요? 차량 원가에 포함하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 답이 차량 운반구. 두 번째, 차를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세 내죠. 지금처럼 기름 내요. 기름 넣어요. 새 차예요. 막 계속 내요.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잠깐. 다시 기름을 넣거나 세차를 하거나 차와 관련해 가지고 유지하는 비용들 지금처럼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처리하는 거고 딱 유일하게 하나 차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주구장창 내는 세금이 있어. 이거는 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그때 처리하는 얘의 이름은 세금과 공가가 되는 거죠. 차량이랑 관련된 계정 과목은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세는 세금이야 그냥. 근데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에 포함은 되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비용은 차량 유지비가 되는 거고. 자, 돌아가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 것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네 번째 문제 가볼까요? 차량을 취득했네. 바로 나왔네.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납부했대요. 금액은 얼마죠? 요거는 차값이란 뜻이고요. 세금은 납부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한꺼번에 묶어서 100이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 100. 자, 그럼 100만 원을 언제 냈나 봅시다. 9월 30일에 냈죠?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수납이니 100만 원 9월 30일에 납부한 거예요. 자, 30일 넣어보겠어요. 9월 30일자. 차변에 이게 뭐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샀을 때 내는 세금 유일하게 차량 운반구가 되는 거예요. 답을 차변에 차량 운반구로 잡아버린다. 원가에 포함하니까. 금액을 잡으시고 금액은 100만원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나갔죠?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결제했네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늘상 나오는 거고요. 정말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문제를 낸 사람들도. 자, 5번 여러분 건강보험료 등장했을 때 얼른 머릿속으로 얼른 돌릴 건 야, 건강보험료는 회사가 왜 내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대신 내는 건데 건강보험료 토탈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건강보험과 장기 요양이 구분됐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체 금액으로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다 더해서 이거죠 이거?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50% 구분해서 50%는 직원이 부담했던 예수금 내는 거고 나머지는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건데 특별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거야. 그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래쪽에 13만 2,300원은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결제했대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밑에 문제 볼게요. 9월달에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했고요.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예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내주는데 그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고 아예 답을 줬네요. 거래를 입력하세요. 문제가 그거네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날짜는 10월 10일자 찍어 놓고요. 차변에 예수금 내는 거죠. 자, 13만 2,300원 중에서 나누기 하면 66,150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직접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대변에 금액만큼 보통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신한은행 막 당좌도 있어. 여기서 뭐 틀리는겨.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걸어서 13만 2,300원을 대변에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중에서 5번 문제 풀었고요. 자, 6번 가볼게요.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발행한 거래 명세서고요. 돈은 50은 현금 받았고 나머지는 10월 말일에 받게 됐고 외상이란 뜻이지. 외상 매출고.
자, 10월 15일에 75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네요. 그럼 다 했네 뭐. 자료는 특별한 거 아니었고 상대방 거래처는 나는 신비, 상대는 편리한. 자, 날짜를 10월 15일자로 반드시 바꿔주시고 대변에 상품 매출부터 먼저 넣을게요. 750을 먼저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돈을 얼마 받았죠? 50 받았죠, 현금으로. 그럼 차변에 현금 받은 거 50 먼저 거시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여기서 반드시 거래처를 편리한 커튼을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 아직까지 받지 못한 돈은 700만 원이 있는 거니까. 750 중에 50만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고 요렇게. 됐죠? 자, 7번 문제. 어음이랑 관계되는 발행 거래래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신비죠. 상대가 이제 에일 커튼이래요. 자,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문제 보니까 상품을 1,300만 원에 매입했는데 대금 중에 800은 어음 발행했고 나머지는 말일에 지급하게 됐대요. 그럼 외상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할 일은 거래 자료를 전표에 넣고 그리고 어음과 관련해 가지고 발행했으니까 어음 관리하는 건데 등록되어 있는 어음이 있대요. 우리가 전자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할 때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받은 것까지 등록하면 그게 어음책 등록이죠. 근데 얘는 이미 등록되어 있다니까 그걸 조회해서 반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0일자 먼저 들어갈게요. 차변을 상품 산 거죠. 이렇게 상품 하나 외워주세요. 그러면 입력할 때 바로바로 찍으면서 입력하실 수 있으니까. 상품은 1,300만 원에 산 거야 지금. 근데 대변에 얘를 매입하고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이 중에 A일에게 결제한 금액 에일 커튼이죠. 에일 물산도 있네. 에일 커튼 1300 중에 어음은 800짜리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결제할게.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도 동일하게 에일 커튼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500. 일단 첫 번째 분계는 하시고 자, 두 번째 할 일은 이 지급어음이 발행이 됐으니까 이 어음을 관리 등록해야 되겠죠. 자, 하단부로 내려갑니다. F3키를 누르셔야 어음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창이 이렇게 열리게 되죠. 자, 여기서 발행했죠. 이때 이 어음을 등록하지 않고 입력된 거 있으니까 조회하라고 그랬잖아. 여기서 이제 F2를 누르는 거야. 자, 어음이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004, 2010 몇 번 코드냐? 12 얘네요. 그쵸? 2010 2020 1010 요거네 요거. 위에 거 말고. 얘는 이제 5월 13일이고 얘는 10월 20일자. 요 어음이네요. 어음 잘 봐야 되겠다. 10월 20일자 거. 요거 잘 선택해 주시고 만기 찾아서 만기 찍어 주시고 만기는 2020년도 12월 10일이네요. 여기 2020년도 12월 10일. 나머지는 수정사항 없고요. 지급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우 예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음을 아래쪽에서 이렇게 조회만 했죠. 요거 안 했죠. 어음 등록. 기 등록되어 있는 어음을 조회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어음을 다시 어음책을 등록하거나 그럴 일은 없었던 것. 자, 8번. 통장사본에 대한 내역을 보고 거래를 입력하래요. 근데 밑에 보니까 이용대금은 1,703만 200원. 포인트는 뭐 얼마 붙었네요. 포인트를 내가 쓴 건 아닌 것 같고 아래쪽에 보니까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신한카드가 찾으신 금액이라는 얘기는 결제가 됐다는 뜻이네. 신한카드로 사용한 결제 금액이 오늘 예금에서 인출돼서 결제가 되고 있는 것. 딱 보니까 자, 11월 10일 날 신한카드 10월 달에 신한카드 사용한 게 오늘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돼서 출금됐대요. 여러분 신한카드로 결제했으니까 10월 달에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대부분 무슨 이름으로 걸어놓겠어요? 대부분 미지급금 걸어놓거든요. 만약에 나는 불안하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냐면 시산표를 띄우시고 그냥 띄우신 다음에 미지급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 미지급금에 갖다 놓으시고 더블 클릭해봐요. 그리고 10월달 거래를 한번 찾아봐요. 10월달. 10월달에 10월달 카드 사용 173만 200원이 지금 대변에 걸려있는 게 보이죠? 요거 오늘 신한은행으로 나간 거야, 돈이. 미지급금으로 걸려있는 거 맞잖아. 카드사는 신한카드. 이렇게 한번 보고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근데 안 보더라도 카드 결제가 오늘 나갔다. 그러면 대부분 미지급금으로 걸어둔 거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부분 카드는 그러니까 상품 매입이라기보다는 이외 다른 지저분한 상황들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많이 쓰니까. 자, 미지급금으로 걸어두었던 신한카드 결제 금액이 나간 거죠.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 채무 반제하시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됐네요. 신한은행 보통예금인가요? 보통예금. 이렇게 나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9번째, 급여가 지급되네요. 11월 달이고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전체 250 중에 수당도 붙었네. 그러면 전체 급여는 26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전체 급여는 260인데요. 소득세며 고용보험료 빼고 나머지가 나갔대요. 자, 그래서 얘가 예금에서 인출된 거죠. 자, 문제. 11월 달 한태성의 급여를 급여, 상여금 다 묶어서 신한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됐는데 기본급이랑 자격수당 요 두 개는 급여라는 이름으로 처리하래요. 자, 그러면 급여는 애초에 260인데 그 세금, 원천징수가 된 소득세나 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두 개 더해서 한꺼번에 잡으시면 되죠. 23만 원이란 뜻이죠. 두 개 더해서. 그걸 차감하고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237만 원이 나간 걸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급여 지급은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자, 넣어볼게요. 날짜는 급여가 지급된 날짜인 11월 25일자. 차변에 급여 800번 때 급여 걸어주시고요. 260. 대변에 예수금은 254번에 걸려 있더라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났어요. 코드가.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신한은행으로 결제했어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9번째 문제까지 풀었네요. 벌써. 자, 10번 문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래요. 11월 30일자고요. 찾으신 금액으로 3,050이 나갔어요. 자, 문제 볼게요. 현대빌딩을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고 보증금 3,000과 11월 달 임차료 50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거래처 코드로 입력하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래처 코드 입력한다는 요 의미는 우리가 지금 보통예금으로 신한은행으로 나간 돈이 3,050인데 이 중에 50만 원만 매월 내는 임차료라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3천만 원은 임차인인 내가 보증금 내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임차보증금이죠. 여기다가 현대빌딩 걸어주라는 거예요. 현대빌딩이 우리 회사의 임대인이 되겠네요. 자, 요거 분개할 때 여기다가 현대빌딩 걸어라 그런 거야. 얘는 상관없고 비용이니까. 얘는 당연히 신한은행을 걸어주시고. 11월 30일자 가볼게요. 11월 30일. 자, 차변에 일단 임차료 이렇게 하면 800번대 하나 있죠. 자, 임차료는 50이었어. 이 중에. 그리고 다시 임차보증금 여기다가 빌딩 주인 현대빌딩 걸어주시고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만기되면 이거 돌려받는 거잖아. 보증금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신한은행 보통예금 신한은행이요. 당좌도 있네. 틀리려고 괜히 많이 만들어놨어.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10번 문제까지 쭈쭈쭈쭉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에 가볼까요?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데 틀리게 입력되고 여러분에게 이제 수정하라는 문제까지 하나 입력자료 수정하래요. 8월 20일 날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샤이닝 커튼에서 구입한 상품을 착불은 내가 하는 거죠. 착불 택배로 받으면서 택배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뭐가 틀린 거지? 가볼까요? 해당 날짜 한번 가볼까요? 8월 20일자. 여기 현금이 나가면 출금전표 쓸 수 있죠. 근데 지금 계정 과목을 25,000원도 다 맞는데 운반비로 걸어놨는데요. 우리가 상품 매입할 때 들어간 운반비는 상품의 매입 시 부대비용이니까 요거까지 상품으로 잡아버리는 문제지. 근데 지금 다 운반비로 잡아놨어요. 답은 상품이에요. 그럼 운반비를 상품으로 바꾸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출금도 바꿀 거 없죠. 돈 나간 것도 똑같고요. 계정 과목에 다르게 들어간 거야. 매입 시 운임과 판매 시 운임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입력 자료를 수정하래요. 지금 보니까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외상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돈 받으면 입금표를 끊어주는데 입금표를 참고해서 입력된 자료 중에 틀린 게 있으면 수정하래요. 날짜 볼까? 9월 15일자에 뭐가 틀렸나? 아이고. 금액이 틀렸네요. 그쵸? 지금 오늘 받은 돈이 390이잖아요. 근데 39만 원으로 들어가 있어. 근데 외상매출금은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이니까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맞고 상대방은 명품 카페트도 맞고 다 맞는데 금액이 틀렸네. 금액 수정할까요? 자, 위에다 놓으시고 그냥 390만 원으로 두 개 계정에 바꿔주면 되겠네요. 얘도 바꾸고요. 얘도 바꾸고.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 전표 수정. 됐습니다. 자, 이제 결산을 한번 가볼게요. 1번. 구입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 소모품이 200이 있대. 그럼 소모품 B라고 처리해놨다는 얘기죠. 근데 기말년제 가보니까 이 중에 미사용이 80이래요. 그러면 우리 결산 때 이런 거 문제해야 되지. 다 소모품 B라고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 비용 중에 사용하지 않은 80만 원은 소모품 B라고 처리한 것 중에 제거하고 미사용한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 이름이 소모품. 당연히 수동결산해야 되죠. 이건 결산자료 입력. 근데 밑에 보세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해서 자동결산하래요. 이렇게 손으로 분개할 거 아니잖아. 이번 문제는 쉽게 자동결산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예문도 하나 넣어볼까요? 결산 문제는 무조건 날짜를 12월 31일자로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차변에 소모품을 잡는 거지. 전부 다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미사용은 자산이니까. 그리고 과대하게 잡혀져 있는 소모품 B라는 비용을 대변으로 죽이는 거죠. 800번대 비용을. 80만원 제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을 끝내시고 마지막 자동결산은 상품이 이 회사는 커튼이거나 뭐 카페트인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두 개 수량과 단가가 곱해져서 토탈 기말상품 재고액이 115 땡땡땡이래. 그걸 자동결산에 넣어서 원가를 구하래요. 이 방법이 이거였죠. 이 방법은 자동결산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엔터 치고 엔터 치고 들어간 다음에 원가 코드는 알려드렸죠? 451번 그냥 찍고 들어가시면 돼요. 찍고 확인. 자, 여기 손댈 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기말상품 재고액이라고 알려준 이 금액을 115000을 그냥 입력한다. 그러면 알아서 얘 빼고 나머지가 매출원가를 프로그램이 계산도 해주고요. 자, 얘를 분계까지 만들어주는 게 전표 추가였죠. 이렇게 하시면 돼. 언제나 전표 추가하신 다음에 일반 전표를 다시 조회하시면 그거 뺀 나머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금액 8,900이 매출원가로 대체가 되는 분계를 해주는 거죠. 매출원가 계산하는 분계를. 자동결산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잘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회계정보 분석하는 거요. 세 문제. 자, 1번 지급어음 현황에 들어가래. 자, 열어봅시다. 지급어음 현황. 여기 들어가라는 거죠. 지급어음 현황. 기간은 4월부터 4월 말일까지 만기가 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자, 만기별로 조회하는 게 맞겠네요. 자, 만기별로 조회를 하고 여기다가 기간만. 지금 우리가 시험 보는 건 2020년이에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음을 구분할 때 만기가 되는 거. 그럼 전체를 넣읍시다. 전체. 알 수 없으니까. 자, 보시면 4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건 요거 4월 달에 만기되는 거 하나만 조회되나요? 답은 행복 커튼. 답은 1번. 이렇게 조회가 되네요. 답은 나왔네요, 벌써. 자, 두 번째 문제. 거래처 원장을 열어보래요. 자, 거래처 원장을 동일하게 열어주시고 5월 달에 미지급금이 발생한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5월 달을 열어주세요. 5월 1일부터 아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기간만 정확하게 열어주셔야 돼. 5월이 아니라 막 다른 날짜 열어버리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끌어올 수 있으니까. 해놓고 미지급금으로 계정 과목을 조회하신 다음에 누군지 몰라서 들어왔을 때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고 쭉. 그럼 지금 조회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대박자동차 발생된 게 얘 하나. 얘가 있어서 얘가 잔액이 있네요. 답은 하나. 대박자동차. 이렇게. 자, 마지막 3번 문제. 6월 30일에 격리일보를 열어서 요거 열어서 격리일보를 6월 30일자를 조회해서 아이고
6월 30일자를 전체로 조회해서 계정 과목별로 잔액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당좌예금부터 볼까? 당좌예금은 요게 잔액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전일 잔액, 요거는 당월 잔액, 당일 잔액 1050 맞네요. 요거 맞고요. 맞는 게 옳은 걸 물어봤어? 그럼 답은 1번이네. 그럼 두 번째 보통예금도 볼까? 보통예금은 217인데 8600으로 되어 있네요. 무조건 틀렸죠. 그 다음 지급어음 잔액은 3900인데 5300으로 되어 있네요. 요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 단기차입금 당일 잔액이 8,500인데 4,500으로 걸려있네요. 이것도 틀렸네요. 그럼 답으로 맞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에 입력하는 방식. 자, 너무 지저분하다 그럴 때는 다 잡아서 모두 닫기. 한꺼번에 안 닫혔네? 닫고. 자, 마지막에 지금 여러분 장보조회 했고 앞에 객관식 문제 풀었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답안 수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장보조회 중에 1번 답은 1번이었죠. 2번 답은 대박자동차 4번이었고요. 3번 답은 당좌예금 1번. 이렇게 마우스로 체크하시는 거야. 파란색이 정답 마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객관식 문제 풀었던 15문제 있죠? 그 15문제 정답을 다 마킹하시고 했다고 치고 USB 저장 버튼 누르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안 될 거고요. USB 저장이 없어서 지금 이제 에러가 뜰 거예요. USB 저장하시고 감독관 백업 하신 다음에 USB 빼고 여러분은 이제 시험장에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60분, 1시간 동안 작업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강좌를 진행할 때 이론 강좌, 실기 강좌를 나눠서 했는데 제가 속도를 실제로 문제 푸는 속도로 딱 했을 때 지금 거의 딱 60분 나온 거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2개 시간 더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43회 시간 안에 푸는 거 잘 체크하시면서 또 연습 문제 계속 해보시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